안녕하세요. 3번의 올림픽을 출전한 유명한 육상 선수가 고급 콜걸을 하며 매춘 행위를 한다면 믿어지나요? 미국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미녀 올림픽 스타가 시간당 $600를 받고 매춘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세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요 고객은 부촌 라스베이거스와 뉴욕 등을 근거지로 하는 유명 인사들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이 들통난 후 그녀는 자신의 매춘부 시절의 일들을 또 회고록으로 출간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전직 올림픽 육상 스타 수지 페이버 해밀턴으로 그녀는 1968년 위스콘신주 스티븐스 포인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자신이 달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서 우승한 후 그녀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티븐스 포인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녀는 11차례 주 챔피언에 올랐고 남녀를 통틀어 다른 어떤 고등학교 주자보다 더 많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수지 페이버는 금발의 밝은 미소를 지닌 건강하고 예쁜 소녀로 마치 옆집 소녀처럼 친근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지 페이버는 수영복 모델로 활동하며 잡지 표지에도 등장했고 나이키와 같은 대기업의 광고, 모델로도 발탁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점에서 이미 언론과 팬들의 사랑을 받는 주목받는 인물이었죠. 수지 페이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녀의 이메일은 전 세계 명문 대학들로부터 초청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등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생활비를 포함한 고액의 장학금을 제안했으나 수지 페이버는 가까운 위스콘신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1987년 수지 페이버는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했으며 9개의 NCAA 개인 타이틀과 23개의 빅10 타이틀을 포함하여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육상 및 크로스 컨트리에서 14차례 올 아메리칸이었고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위스콘신의 올해의 여성 선수로 지정되었으며 1991년에는 10년의 10대 여성 선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1992년 24세의 수지 페이버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처음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그녀는 1500m 종목에서 11위에 그치며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이때부터 그녀의 악몽 같은 경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 이후 중국의 마가군이라는 중장거리 달리기 팀이 등장하며 수지 페이버는 그들에게 여러 차례 패배했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도 그녀는 4위에 머물러 다시 한번 메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번의 올림픽에서 연속으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이 아름다운 선수에게 관대하게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수지 페이버 해밀턴의 이야기는 그저 운이 나빴다고 치부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인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전 세계 육상계를 지배하던 마가군이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인해 몰락이 다가왔을 때 수지에게도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 종목인 1500m 경기를 위해 온 힘을 다해 3번째 올림픽을 준비하며 마침내 재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드니 올림픽 개막을 불과 6개월 앞두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남동생 댄이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가족 중 가장 사랑했던 남동생의 죽음은 수지를 심연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인 수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그녀의 정신적 불안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녀는 32세의 나이로 올림픽 무대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그녀를 괴롭혔고 그 혼란은 경주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수지는 폭발적인 스타트를 끊으며 관중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승리를 기원했지만 수지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질주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경기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아를 숨기기 위한 도피처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올림픽에서 실패로 끝날 위기에 처한 수지 페이버는 돌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결승선까지 200m를 남기고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쓰러져 트랙에 누워버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갑작스러운 부상을 가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지만
의료진은 그녀의 체면을 지켜주었고 공식적으로 그녀의 부상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 페이버는 스스로도 그 행동이 부끄러웠음을 느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그녀는 한 달 넘게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면 결국은 한 운동선수가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올림픽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안타깝게 경력을 마감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에서 성공을 거두고 영광스럽게 은퇴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수지 페이버 해밀턴처럼 무대 뒤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수지 페이버는 그 많은 희생자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운이 좋았던 편입니다. 비록 그녀의 경력은 화려하게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족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수지 페이버는 많은 운동선수들처럼 젊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마크 해밀턴이며 두 사람은 1991년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위스콘신 대학교 재학 중 만났으며 마크는 당시 학교 야구팀의 투수였습니다. 마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 부동산 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고 아내의 유명세로 늘 수지 페이버의 남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녔지만 마크는 이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내처럼 유명한 운동선수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큰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보다 유명한 아내가 있는 것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고 항상 그녀에게 헌신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수지 페이버가 은퇴한 후 작은 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수지 페이버는 선수 시절 경기 압박과 남동생의 자살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다소 회복되는 듯했지만 딸이 태어난 후 다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종종 방 안에 틀어박혀 1시간 넘게 울곤 했습니다. 수지 페이버 해밀턴은 점점 자살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의사들은 여러 종류의 항우울제를 처방했는데 그 중에서도 당시 실험 단계의 신약이 그녀에게 마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약을 복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지 페이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원래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던 그녀는 갑자기 매우 외향적이고 활발해졌습니다. 부동산 고객들에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지역의 공익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심지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도 낯선 사람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약을 복용한 이후 수지 페이버는 성욕이 급격히 증가했고 남편과의 성생활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남편에게 관계를 요구하며 만족을 느껴야 했습니다. 30대에 접어든 그녀는 마치 젊은 시절보다 더 왕성한 성적 욕구를 느꼈고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신체도 그 열정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부터 함께 자란 남편 마크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수지 페이버는 처음에는 남편을 이해하며 그를 위로하고 심지어 각종 보양제나 약을 구해주며 남편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망감이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 차가운 시선과 냉소적인 태도로 변해갔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마크는 결혼 17주년을 맞아 라스베이거스로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여행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 믿었죠. 여행 중 마크는 수지 페이버에게 파격적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매매 남성과의 경험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었죠. 수지 페이버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지 페이버는 보수적인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며 평생 남편 한 사람과만 성관계를 맺었고 남성을 가까이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돌아온 후 수지 페이버는 남편에게 나 혼자 다시 라스베이거스에 가야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동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남편 마크는 아내가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지 페이버는 혼자 라스베이거스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여러 남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번 그녀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만족을 찾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이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마크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고개를 숙이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난 일은 라스베이거스에 머문다는 말처럼 수지 페이버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지 페이버 해밀턴의 이야기는 점점 더 충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수지 페이버는 남편 마크에게 예상치 못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 내가 돈을 주고 사람을 불러야 하죠? 내가 그들을 만족시키는데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수지 페이버는 세계 챔피언이자 3번의 올림픽에 출전한 전설적인 운동선수로서 이제 성매매로 돈을 벌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부분은 남편 마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어차피 할 거면 돈이라도 벌어오는 게 낫지 않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편의 이런 반응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마크는 자신의 아내를 여전히 여신으로 여겼으며 아내의 결정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은 당시 경제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일하던 부동산 중개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경제적 압박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선택한 것은 어쩌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결심이 서자 수지 페이버는 곧바로 라스베이거스의 성매매업소와 연락을 취했고 가명으로 켈리 런디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고급 에스코트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4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수지 페이버는 여전히 오랜 운동 경력 덕분에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장거리 달리기 선수였던 그녀는 근육질의 짧은 근육을 가진 단거리 선수들과는 달리 균형 잡힌 긴 다리와 탄탄한 몸매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체력과 유연성은 경쟁자들을 압도했고 수지 페이버는 빠르게 라스베이거스에서 인기 있는 에스코트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시세는 시간당 $600에 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대기열은 길게 늘어섰습니다. 수지 페이버는 에스코트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 공익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육상연맹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자선 모금 활동을 벌였고 어떤 행사들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직접 열리기도 했습니다. 체력이 뛰어났던 그녀는 고객을 여러 명 상대한 후에도 수천 미터를 뛰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 페이버는 일을 마치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검은 속옷을 입고 고등 힐을 신은 상태로 라스베이거스의 하이힐 경주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 덕분에 수지 페이버는 라스베이거스의 단골 고객들 사이에서 명성을 쌓아갔고 몸매, 외모, 서비스 등 여러 측면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올림픽에서의 성과는 미미했을지 몰라도 이 업계에서는 그녀가 확실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지 페이버의 두드러짐 활동은 결국 언론에 발각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한 남자가 플로리다의 사업가라고 자칭하며 그녀를 찾아왔고 거액을 제시하며 그녀와의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사실 유명한 폭로 사이트 The Smoking Gun의 창립자였고 그의 목표는 세계 챔피언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정체를 몇몇 고객에게 스스로 밝히는 실수를 했고 결국 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수지 페이버 해밀턴의 성매매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삶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 플로리다 상인으로 위장한 남성은 그녀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준비된 상태로 접근했고 수지 페이버의 진짜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면서 그녀가 라스베이거스에서 활동한 켈리, 런디와 동일 인물이라는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가 복원한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과 수지 페이버의 신체 특징과 일치하는 비교 사진들은 모든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죠. 이를 본 수지 페이버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심한 충격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세계 각국의 언론은 올림픽 스타의 성매매 스캔들로 도배되었습니다. 각종 선정적인 사진과 고객들이 남긴 후기, 그리고 수지 페이버가 올림픽에서 활약하던 시절의 사진들이 함께 퍼지면서 수지 페이버는 순식간에 매도되었습니다. 미국 육상연맹은 그녀를 명예의 전당에서 제외했고 모든 스폰서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녀가 참여했던 자선 행사들도
그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지 페이버는 오랫동안 침묵한 뒤 양극성 장애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행동을 항우울제 처방약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약이 특정 사용자에게 성욕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이상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에 수지 페이버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약사 측 변호사는 수지 페이버가 시드니 올림픽에서 자발적으로 넘어진 사건을 언급하며 그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수지 페이버는 단순히 욕망과 돈에 빠져 자멸했을 뿐이라며 그녀의 인격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뜻밖의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이전 수지 페이버의 남동생과 양극성 장애로 자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지 페이버도 오랫동안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그녀의 가족과 코치, 미국 육상연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출전을 위해 이 사실을 숨기고 오직 우울증으로만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지 페이버의 치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잘못된 약물 치료는 그녀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양극성 장애와 다중인격이 겹쳐 그녀는 한편으로는 세계 챔피언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성매매에 빠진 또 다른 자아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지 페이버는 제약사와의 소송에서 법정 밖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제약사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이 약물의 일부 성분을 활용해 여성용 비아그라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수지 페이버 해밀턴은 정신건강 옹호자로 활동하며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없애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요가 강사로 활동하면서 신체적 활동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요가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이후 그녀는 Fast Girl이라는 자서전을 출간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고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전역을 다니며 강연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양극성 장애와 그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지 페이버 해밀턴과 남편 마크 해밀턴은 결국 2021년에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지의 정신건강 문제와 그녀의 에스코트 활동이 밝혀진 이후 큰 위기를 겪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크는 수지의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이 과정에서 둘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지는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이혼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관련 정보를 자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에서 또 만나요.